안녕하세요. 진짜 실무를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업무 계획 수립 중에서 3강 오픈 그래프 태그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맛배기식으로 구글 어널리틱스나 구글 광고 그리고 홈페이지 구조 분석 등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오픈 그래프 태그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픈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제 웹페이지를 SNS에 공유할 때 보이는 이제 미리 보기 등을 말해요. 그걸 잘 보이게 하는 설정을 말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의뢰 만들어졌고요. 이거 쓰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좋아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따라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설정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여러 곳에 노출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받은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게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필요했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보자마자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서 홈페이지 구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뜯어볼 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지금 바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카톡에 이 스타토리라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요, 그 사람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 전 해서 이렇게 이상한 V자가 보이죠. 오픈 그래프 태그를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여기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 같이 제목만 들어가고요, 페이지 타이틀만,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HTML에 적혀져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림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X자란 표시인데요, 이 그림이 나오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미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에 이제 링크를 올릴 경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략한 설명 들어가고, 특히 이 그림이 좀 많이 이뻐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습은 진행하지 않을 건데요. 메타 태그란 거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HTML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되어 있을 때 요 HTML 바로 뒤 헤드 부분에 안에 들어간 요 태그들을 말합니다. 주로 검색 엔진이나 브라우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의 여러 정보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페이지의 설명은 어떤 거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은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메타 태그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헤드 태그 사이에 있어도 되고 또 뒤쪽에 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헤드 태그 안에 지금은 짧게 제가 메타 태그만 정리해 왔는데, CSS나 그리고 저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랑 순서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요 태그,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브라우저나 크롤링 봇이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잖아요. 그래서 여러 메타 태그들 중에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메타 프로퍼티는 OG 오픈 그래프 타이틀, 그리고 컨텐츠는 스타토리 뷰티 아카데미 해서 요게 여기에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리션 설명도 이렇게 쭉 적어두면 요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지 타입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웹사이트든 아니면 저 블로그든 기타 등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이미지들도 정확하게 웹 주소를 적어 주셔야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요 화면은 지금 블로그에 제가 공유를 해서 이제 스크린샷을 해온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잘 이쁘게 보이고 있죠. 예전에 안 됐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메타 태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정리를 해 왔습니다. 메타 프로퍼티, 그리고 오픈 그래프 타입, 그 내용은 이거. 그래서 웹페이지 타입,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메타 프로퍼티 OG 타이틀, 요거는 컨텐츠 제목이고 보통 페이지 제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션은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적는 것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 OG URL을 적으시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많아서 저는 가급적 이거를 쓰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com 인데요, 네이버.com인데 이 주소를 링크를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네이버닷컴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ABC, ADSF에 뭐 ZSCB.html 를 링크를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메타 태그를 걸 때요. 요 URL, 오지 URL을 그냥 www.naver.com 이렇게 하면 특히 카톡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형님 누님들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이 안 나와 버려요. 오픈 그래프가 제일 잘 이상하게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잘못될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타 태그가 잘못 들어가면 뭐랄까요, 검색 엔진에서 얘네가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나쁜 방법을 동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검색 순위에서 빼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거든요, 저희들끼리는. 그러니까 저건 웬만하면 저는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안 쓰면 저희가 링크 건 주소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말고도 오픈 그래프 태그 정말 많고요. 여기에 또 메타 태그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잘 안 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도 잘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요것만 사용합니다. 요것까지 하면 보통 네이버, 카톡, 페이스북까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요것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사용하시고요. 네, 트위터는 메타 태그가 조금 다른데 제가 굳이 여기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제 구글에 오픈 그래프 트위터라고 검색하시면 그 형식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서 요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픈 그래프 이미지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각 매체별로 원하는 비율과 권장 해상도가 좀 다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8MB 이하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웬만하면 8메가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량보다는 요 비율과 해상도가 가장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많이 다른 분들께 여쭤보시거나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하면 1.9대 1로 맞추어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요. 보통 카카오톡에서 공유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0 2대1 비율에 맞춘, 그러니까 800대 400 권장 해상도에 맞추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게 1대1로 잘리는 경향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오픈 그래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800에 400 그러면은 요 1대1 잘리는 곳에서는 요 녹색만 남습니다. 약간 밝은색 여기는 전부 없어요. 잘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주요 컨텐츠는 가급적 요 가운데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링크가 걸려도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게 보이게 요 가운데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800이고 여기가 400이니까 여기는 200픽셀, 여기도 200픽셀, 제 얼굴 뒤에 200픽셀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쯤에 나오게 하면 좋습니다. 1.9대 1로 잘릴 때는 요 위에가 조금 위아래로 잘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 가운데에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는 로고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요. 광고나 마케팅을 위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벤트 같은 예를 들어 뭐 여기에 경품을 그려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페이지만의 독특한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라고 하기보다는 오픈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픈 그래프 미리 보기 캐시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형님 누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미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이제 우리 팀원분들께서는 이제 간혹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바꿔도 저희가 수정을 해도 똑같이 계속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는 캐시를 삭제해서 다시 스크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게 메타 for developers 해가지고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이제 회원 가입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마스터가 아니라 공유 디버거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디버그 누르신 다음에 다시 스크랩을 누르면 이제 여기 그림이 다시 스크랩이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가입하고 로그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이제 페이지고요. 뭐 API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URL에 원하는 주소를 적어 넣으시고 여기 버튼을 뒤에 누르시면 거기를 캐시를 삭제해 줘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다시 이제 카톡에 공유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스크랩이 됩니다. 저희가 실수한 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픈그래프 설치에 대한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미리 해놨어야 됐어요. 앞으로 저희가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링크를 걸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이상하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했습니다. 형님, 누님들 아시죠? 이제 저희가 어떤 사이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은 좀 적어요. 그런 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맡게 된다면 항상 뭔가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치를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